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큐슈 국립박물관 가야 특별 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요, 가야 일본 전시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100일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지바현에서 있었던 그런 일본의 가야 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큐슈 국립박물관에 가야 특별 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이렇게 1인 시위를 이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슈 국립박물관 가야 전시 즉각 철회하라.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시에 쓰여지고 있는 팻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요구한다. 500년 가야사를 300년으로 축소하고 1세기 가야 건국 역사를 부정하는 가야 일본 전시 즉각 철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김수랑 가야 건국 연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시 42년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고고학적 지견에서 AD 42년 수로왕이 금강가야 건국했다는 기술을 썼다 자신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짧게 쓰면서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왜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학 운운하며 일본 구급파들이 신봉하고 정한론자들의 교과서인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 신공항후 시기인 3세기를 가야 등장 시기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큐슈 국립박물관 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 가야 유물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1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큐슈 국립박물관 3층에서 특별 전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1월 24일 날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에 대동소이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지바현의 역사 민속박물관의 가야 특별 전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3세기의 금강가야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가야 건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수로왕과 허왕우의 실존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세기 외를 부각시켜서 임나일본 부서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5세기에 대가야가 섬진강 유역까지 확대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이게 섬진강을 그 지도에다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대가야를 임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510년에 백제가 섬진강 유역까지 진출해서 대가야와 대립했다고 왜곡하며 선전을 해왔는데요. 이런 것은 뭐냐면 바로 6세기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기문 대사 그리고 임나 사현을 갖다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한 역사 왜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일본 박물관은 역사 연표 하단에 우측에 작은 글씨로 가야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의 역사서 삼국유사에는 AD 42년에 수로왕이 금강가야를 건국했다는 기술이 보여서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자신들은 써놨습니다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온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검토할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본문에 표시하지도 못하고 참고로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잘못됐죠. 우리 가야의 역사를 500년 역사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하면서 왜 건국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월 24일부터 3월 19일에 가야 특별전이 있는데요. 자,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안을 보십시오. 이 가야 전시는 뭐냐? 바로 가야와 조선반도의 외국과의 교류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야는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조선반도 중남부에 흥했던 그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3세기에서 6세기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는 무엇입니까? 가야는 뭐냐면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500년의 가야입니다. 이걸 갖다가 3세기에서 6세기에 가야다 이렇게 일본이 표시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 역시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세기에 금강가야가 그러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결국에는 500년 가야를
300년 가야를 축소하면서 왜 그러면은 500년 가야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리고 거기에 가야를 덧붙여서 가야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국의 초기 역사를 불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끼어든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쓰다 소키치의 삼국사기에는 4세기에서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외가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대에 보이는 왜곡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가락국기와 그와 관련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기사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서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 견해가 더 강하다라는 뜻이죠. 이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 정도로 늦추어 보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일본 학계의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고대사 학회,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일제 관변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의 최초의 왕이다. 17대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라는 겁니다. 세마스 야스카즈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계승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제 관변학자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가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과서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야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3세기경에 김해가야가 중심이 되어서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가야 동맹이라고 부른다. 고등학교 한국사 시마스를 보면 가야의 여러 나라는 3, 4세기에 금관가야를 5, 6세기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체를 이루어 독립을 유지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변한의 구야국에서 출발한 김해의 금관가야는 3세기 중반 가야연맹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라고 해서 3세기 또는 4세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모든 일본 전시의 그 중심이 된 가야 본성이라고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특별 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3, 4세기에 이르러 변하는 가야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가야라는 거예요. 그 이전은 가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42년에 김수랑의 건국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안쪽에 들어가서야 이렇게 3, 4세기에 가야로 성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꼼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슈 국립박물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새로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 일본의 유물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건 번역을 했을 때 잘못돼서 와라고 나왔는데 왜죠? 왜? 나가노현의 지정문화재 철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2에서 3세기에 나가노현에서 발굴된 철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에서 3세기라고 하면 뭡니까? 가야라고 해야죠. 가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야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썼습니까? 가야의 전신인 변환에서 제조된 철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가? 자, 최성규 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검은 단순히 모방하여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특수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창원 진동리, 김해 양동리에서 동검을 제작한 가야계의 동검 제작 숙련공이 일본에 진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동리, 김해 양동리라고 했는데요. 이 진출을 어디로 하냐면은 쭉 이렇게 지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철검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철검과 동일한 문양이 있습니다. 저 끝에 그 문양이 뭐냐면은 소용돌이 문양이에요. 소용돌이 문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김해 양동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철검, 일본에 있는 그 철검이 있는데요. 그 철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 가야 지방에서 제작했다라고 나오죠. 가야 지방에서 제작했던 의뢰용 철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은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제작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가 전부 다 이 2세기 말 3세기 초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변환이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 변환이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와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자, 김해 양동리의 고분군 철검입니다. 313호와 212호의 소용돌이 문양의 그런 철검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철검의 문양 자체가 소용돌이 문양의 철검이 똑같아요.
김해 양동리와 일본에 있는 그 철검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갔냐? 가야에서 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딱 되는데 이걸 갖다가 변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세기 이후에야 가야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설명 자체 하나하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00년 가야가 아니라 300년 가야로 축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500년 가야가 맞냐? 서기 42년 김수랑의 가야 건국이 있잖아요. CE 42년에.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삼국사기부터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데 삼국사기부터 오히려 100년 이상 오래된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한 건무 18년 이민년에 이것이 언제냐면 AD C 42년이죠. 이 42년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 이름을 가야라고 하였다. 후에 금강국으로 고쳤다라고 해서 가야, 금강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해서 9세손인 9세까지 간 거죠. 10대 왕까지 간 겁니다. 9회 왕까지 갔죠. 9회 왕 9차 휴에 이르렀으니 유신에게는 증조부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김유신 장군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가야가 수로왕, 거두왕, 마풍왕, 거진위왕, 이시품왕, 좌지왕, 취위왕, 질지왕, 겸지왕, 구영왕까지 대대로 왕위를 계승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김유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삼국사기와 그리고 130여 년 뒤에 삼국유사에 본격적으로 가야의 건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사서에 AD 42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야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수랑이 건국을 신화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신화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 1145년, 삼국유사 1281년. 그러니까 삼국유사로부터 그 이전까지로 보면 거의 136년 전부터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건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공이 AD 42년, C 42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문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수로 왕릉이 있고 허왕의 능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김해김씨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유물과 유적이 있고요. 가짜라고 그런데 주장을 하고 있다. 강단 역사학에서. 왜? 일제 관변학자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수로왕의 어떤 건국 그리고 6년 뒤에 48년에 김수로왕과 허왕옥의 결혼, 그 결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큐슈 박물관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은 3세기 철 생산의 도래와 함께 부의 세력이 커지고 쭈쭈쭈 이렇게 나오면서 가야 연합이다. 이것은 느슨하게 연결된 이 정치체들은 집합적으로 가야 연합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느슨한 연맹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느슨한 연맹이냐 가야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나와 있습니까? 가야의 역사를 담은 이 사화, 이 이야기 구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신라에서는 박혁거세가 육부총장의 추대로 지난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라를 신라 연맹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야 연맹도 온당치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참고하면은 김수로 왕이 5명을 오가야의 군주로 임명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건 느슨한 연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가야는 연맹국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나 신라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윤혜영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5가야의 통치자들은 왕이 아니라 주로 불렸던 것으로 보아 이들과 수로왕 사이에는 지위의 차등이 있었다. 수로왕은 5가야의 주들보다 먼저 태어났으므로 이들의 큰 형으로서 대가야 왕실은 5가야 주실의 종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가야의 성격을 6가야가 연맹을 형성한 연맹체로 여겨왔으나 연맹체라는 용어는 6가야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이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야에는 적합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는 분명히 지위의 차등이 있었고 김수로왕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그런 종가였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박혁거세의 어떤 그 신화를 보면은
자색 아래서 혁거세가 태어났다. 그래서 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서술이 있어요. 그래서 혁거세가 천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천자의 색깔은 뭡니까? 자색이에요. 자색. 자, 그러면 김할지 같은 경우도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다라고 하면서 구름 가운데 황금괴가 나무 끝에 걸려 있고 그 빛이 괴에서 나오면서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어서 왕께 아랬다 하면서 사내 아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뻗쳤는데 자색이죠. 이 자색이 뜻하는 건 뭐냐? 똑같이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 이야기를 보면 자승 자천수라고 나옵니다.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천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자기 때문에 뭡니까? 하늘에서 명을 받드는 거죠. 황천이 나에게 명했다라고 합니다. 황천 상제님이 나에게 명하기를. 그리고 허황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황옥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 상제님을 외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천 상제 명으로서 김수로왕도 왕이 되고 그리고 명으로서 이제 허황옥도 이렇게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황천상제가 명을 해서 김수로왕은 너는 구지에 가서 왕이 되라 라고 했던 거고요. 허황옥은 허황옥의 부모님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황천상제께서 수로가 왕이 되었으니 남편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광개토 태양 비문에 그대로 있죠. 나는 황천상제의 아들이다. 아시 황천주자다 라고 하는 것이 광개토 태양 비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추모왕이 그렇게 나는 황천지자다. 황천상제님의 아들이다. 천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가야도 분명히 내가 천자다. 수로왕이 천자입니다. 김수로왕이 천자예요. 그리고 천자하고 지위에 차등이 있고 거기에 오가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동생으로서 이렇게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분명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느슨한 연맹 이런 식으로 해서 임나라고 하는 저 일본석에 나와 있는 임나에 뭐 7국이니 10국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그 연맹체들이 한반도 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야 연맹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자, 그런 것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왕과 그 다른 사람들 차이에는 지위의 차등이 있었다. 큰형으로서 왕실은 다섯가야 주실의 종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가 문제죠. 가야의 범위라고 해서 5세기 후반부터 6세기의 지도를 왜 그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 지도를 그려놓은 것은 뭐냐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기록하고 맞추기 위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가야라고 했습니다. 대가야. 5세기의 대가야가 섬진강 유역까지 확대돼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야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낙동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락국이잖아요. 가락국의 동쪽이다. 그게 낙동강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저 위까지 해가지고 곤영가야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로 형성되어 있어서 저 섬진강과 낙동강 사이에 어떤 가야가 있는 것처럼 특히나 섬진강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기문과 대사라든지 임나 사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섬진강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영역이에요. 그래서 5세기의 대가야가 섬진강 유역까지 확대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뭘 얘기합니까? 대가야가 임나다라고 이렇게 치환만 하면은 결국엔 되게 만드는 우리 학계와 일본 학계의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10년에 백제가 섬진강 유역까지 진출해서 대가야와 대립했다고 왜곡하여 선전해 왔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일본서기에 있는 거죠. 일본서기에 보면은 백제가 이제 섬진강 유역이 아니고 백제가 뭐냐면은 뭔가 반파와 대립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기가 아닌데 일본 열도에 비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가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 대가야는 뭐냐? 식민사학 논리 시작이 뭐냐면 대가야가 임나라는 거예요. 이 대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야시 다이스케는 조선사 1892년 대가야는 우리 숭신의 때에 소나갈길지를 보냈다. 원래는 이 기록이 뭐냐면 임나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서기에도 보면 임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대가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가야가 BC 33년에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은 대가야를 갖다가
가야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AD 42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100년이 넘게 전에 대가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다 도코의 1893년에 이란 고사 간에 보면은 수인천왕 원년에라고 해서 이때는 BC 28년이죠. 대가야는 본주에 귀속돼서 임나의 국호를 받고라고 해서 대가야가 임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때는 대가야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가야 임나 논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일제가 고령에다가 임나 비석을 세웠잖아요. 이게 뭐냐면 임나 대가야 국성비라고 적었습니다. 임나가 대가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석을 세운다면 고령 대가야 비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임나 대가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7대 총독 미나미지로가 자필로 쓴 비석을 세우면서 임나 일본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 임나 대가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임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임나를 다 깨버렸는데 그 대가야 국성비다 임나를 깨버렸어요. 이 임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임나가 대가야입니다라고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그 세력은 뭐냐면 일본 구구파. 여기 보시면은 누가 서 있습니까? 임나 대가야 비석 앞에 일본 헌병들, 일본 군인들이 서 있잖아요. 일본 총독이 거기에다 비석을 쓰고 이런 사학이 임나 대가야예요. 그런데 지금 대가야가 뭡니까? 임나다. 임나라고 쓰면은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 대가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보셨듯이 대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그 지도 자체가 굉장히 큰 대가야라고 쓰고 섬진강 얘기하고 일본서기 기록을 가져온 것은 뭐냐면 대가야를 임나라고만 바꿔주면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화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한의화를 갖다가 이주민, 도레인이라고 해서 본뜬 장례 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긴 소매의 특징은 일본 이민자들이 입는 옷차림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가야인들을 얘기하는 듯이 뭐 이렇게 넘어왔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의화를 보면 가야인들을 얘기하는 한의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의 어떤 말탄 무사 모양의 뿔잔이 있어요. 뿔잔을 보시면 모자 모양을 보세요. 모자 모양과 지금 일본에 있는 한의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창녕 출토의 가야 금관을 보세요. 가야 금관을 보시죠. 가야 금관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한의화에서도 보면 가야 금관과 동일한 금관을 쓰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출토라고 메모가 적혀 있는 톱니 무늬로 되어 있는 왕관이 있어요. 근데 한의화도 보면 그 톱니 무늬의 왕관이 있습니다.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환두대도도 있고요. 환두대도를 차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가야 전시관에 있었던 가야 무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경북 고령에 또 무덤에 출토된 가야의 갑옷과 투구가 있는데 그게 한의화 전사에도 보면은 비슷한 문양의 갑옷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야의 무사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의 수입 어떤 연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거꾸로 역수입되고 있는 양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번 전시에도 문제다. 결국에는 뭐냐면 전체적인 문제는 임나일본부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 환경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가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500년 가야사를 300년으로 팔아먹는 큐슈 국립박물관의 가야 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즉각 중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바현에서 일본 전시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500년 가야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런 것조차 역사 연대조차 그렇게 강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굉장히 매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팻말을 가지고서 지금 100일이 넘게 아마 뭐 120일, 뭐 130일 쭉 갈 것 같아요. 이 가야 전시가 끝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끝나냐? 아닙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역사 왜곡은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 고쳐질 때까지. 자, 그래서 큐슈 박물관에서 지금 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큐슈 국립박물관의
잘못된 전시 500년 가야사를 300년으로 축소하고 1세기 가야 건국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이 가야 일본 전시는 즉각 철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철회하지 않고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역사에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